챗을 받으면 안 되는데요. 그거를 저는 후보 때면 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걸 닫아놨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열어놨더니 그게 죄가 된다고 또 저를 불러가지고 괴롭혀서 앞으로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뭐 돌려드리기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발견한 굉장히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를 조사하던 조사관이 있습니다. 이 조사관은 글쎄 자기 지역구, 제 지역구 아니에요. 연수구에서 일어난 부정사태의 실태, 부정선거의 실태, 그러니까 천장에 일장기 투표 용지가 나온 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 일인데 선관위 선거 관리를 하는 것은 선관위 직원들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벌써 5년 횟수로 5년 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나라 안팎을 돌아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다음에 그런 걸로 밑보여서 재판을 8개나 받고 이런 고초를 당하는 속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할 그 선관위 직원이 심지어 그 일장기 투표용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들어가셔서 아직 잘 모를 검사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들어가시는 두 분, 박주연 변호사, 장지원 박사님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용기 내셔서 가서 훌륭하게 단판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사상 제일 더운 날이었잖아요. 지난 여름이. 그 여름 동안 벌써 10주, 100일 가까이 이렇게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이제 그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이 검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서버만 까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버를 까라고 했더니 12억 원을 내라고 그랬어요. 12억 원. 12억 원을 내면 대법원에서 까도록 해주겠다. 근데 벌써 그때는 이 서버가 훼손된 상태였죠. 이게 옮겨놓고 훼손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됐더라도 성사가 됐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은 12억 원을 내야지 깔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가서 단판을 지어서 이 역사적인 부정선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된다, 이걸 알려주시고 검찰에게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검찰에서 정보관들이 나와서 들을 수도 있고 지금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께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이번 정권에 이제 한 반쯤 남았는데, 한 2년 반 남았습니다. 2년 반 동안 한 게 없어요. 뭐 대단한 거 한 것 같지만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위 있는 사람한테 하도 그 화를 자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뭐 이래서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있다, 이런 거에 가려가지고 지금 뭐 한미일 동맹의 동맹관계, 일본은 동맹이 아니죠. 한미일 삼각관계를 공고히 했다, 외교를 잘했다,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내치에 있어서 경제도 힘들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힘들죠. 힘든 이유는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로 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 부정선거를 파헤치지 않는 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서 부정선거의 실태를 밝힌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발전시키고 위기에 처했던 자유민주주의를 구한 엄청난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없이 지나간다면 부정선거 사태를 그대로 놔두고 못 본 척했던, 배관시했던 나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정선거 문제를 좀 사명감을 갖고 해결을 한다면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검찰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검찰이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가면 참으로 나쁜 검찰, 능력도 없고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방기했던, 직무를 유기했던 검찰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우리들의 싸움의 결과로 부정선거를 마침내 부정선거 문제를 건드리고 서버도 까고 서버도 공개하고 그래서 포렌식하고 그래서 부정선거의 실태를 밝히게 된다면 참으로 자기의 할 일을 했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할 일을 했던 훌륭한 검찰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우정이라고 검찰총장이 바뀝니다. 이원석이라는 정말로 나쁜 놈이 있었어요. 지금 검찰총장인데 이게 뺀질뺀질하고 이상한 영화 보러 다니고 검찰이랑 다니고 그래서 그 지금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자가 박근혜 대통령님 하루에 21시간 동안 조사를 해서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던 그 나쁜 놈이랍니다. 이 나쁜 놈이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어요. 검찰총장 짓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번 정권에서 임명이 됐으니까 제정신을 가진 놈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우정이라는 이 사람은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걸 봐도 이 사람이 옳게 밝혀 있어요. 그 아버지 심대평 국무조정실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처음 할 때 총리실을 제가 출입했는데 그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 이름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국무조정실장이었고 그때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했었는데 그 역할을 했던 심대평 국무조정실 나오시면 됩니다. 예, 국무조정실장님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를 봐도 훌륭한 공무원이었는데 그 아들도 아주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총장이 바뀐다면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또 그러시는 분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여러분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다들 싫어하는 트럼프를 갖고 자꾸 응원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분들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는 먼 나라 대통령이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아니고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건 몇 가지입니다. 1. 그럼 문재인을 싫어했다. 예? 문재인 막 따라하고 그랬어요. 눈을 막 이러면서 A4 용지 내놓고 막 이랬다고 흉내도 내고 다음에 문재인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통역하려고 했더니 통역도 필요 없다. 통역하지 말아라. 이런 우리들이 보기엔 내가 싫어하는 형제라도 바깥에 나가서 핍박을 받으면은 싫죠. 이제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싫어할 수 있고요. 다음에 미군의 주둔 비용을 하겠다. 물게 하겠다. 다음에 사드 배치하는데 돈을 물게 하겠다. 1조 3천억을 물게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해서 트럼프를 아마 싫어하실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맥마스터라는 미국의 전 안보실장이 와서 폭로를 했는데 무슨 폭로를 했느냐? 문재인이 후보 시절에 자기는 사드를 배치시키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걸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그래? 이 사드는 대한민국을 위한 거니까 사드를 배치하는 데 드는 1조 3천억 원을 한국에서 물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NSC에 있는 그분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사드는 한국에 있는 미군 혹은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도 보호하는 거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말릴 수가 없었다. 결국 그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돼서 미국으로 가서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날
펜스 부통령이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안건을 조율하는 거죠. 안건을 조율할 때 뭐라고 했느냐? 문재인이 사드는 환경 영향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배치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펜스가 깜짝 놀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업자다. 그래서 그 환경 영향 평가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니까 참고해라. 그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만난 자리에서 떡하니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드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배치를 결정하겠다. 이러니까 헛기침을 하면서 대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는 북한에서 핵 같은 게 날아오면 그거를 쏘아 맞춰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굉장히 고가의 방공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핵 문제에 대해서도 핵무기에 대해서도 북한이 자꾸 핵 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은 김정일이 자신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의 수단이다. 이런 역적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으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공산주의자구나, 북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재인 시대에는 겹치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때의 대한민국에 대해서가 아니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우파예요. 그쪽도 우파가 되는 거고, 지금은 좌파 바이든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우파고, 또 우리가 좌파였을 때 저쪽 우파였고, 그래서 이 동맹 간의 협조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이라도 트럼프에 대해서 잘못된 이 정보를 갖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죠.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선거를 부정선거로 해서 이긴 선거를 빼앗겼던 사람이고, 그래서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자신의 공약 1호로 내세우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미국에서 이루어진다면 태평양을 타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부정선거 척결 움직임이 전해질 것이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당선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10몇억 원이 필요하다고, 서버를 까는데 10몇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박주현, 장제원 두 분이 들어가서 이분들을 설득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하면 우리에게 좋은 부정선거를 진상규명을 하는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 말고도 오늘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이 오셨고 단체장들이 많이 오셨는데, 단체장들을 제외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반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부정선거 싸움을 할 때 잘 뵙지 못했던 분들이에요. 그거는 세대 교체도 일어나고 새로운 분들이 와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함께 싸워주시고 있다, 이런 좋은 상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더운 날씨 나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난 여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 고생의 끝이 이제 멀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